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더 전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니는 막 대구시정만 전임해라. 그러면 상고문을 해촉을 하고 뭐 그런 절차를 거치든. 그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인물은 안 계신 것이 그동안 관리였기 때문에 당 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이 잘 안 되고 당 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상공도 해촉하고 그러잖아. 상공이 해촉된다고 해서 내가 할 말은 못하고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각 당협위 위원장 그리고 지자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우리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관련해서 지금 수사 같은 경우에 걸릴까요? 글쎄 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 아닌가. 제가 조사관도 아닌데. 집중호우 당시 쳤던 골프 그리고 그 이후 대응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윤리위가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자, 징계 여부 검토. 이건 뭐 징계를 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건? 네, 아직은 모릅니다. 김기현 대표 윤리위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네. 전날 김 대표가 지시했던 이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는 별개로 윤리위가 해당 사안을 안건으로 올릴지 여부를 논의하겠다라는 겁니다. 윤리위는 내일 오후 4시 반 여기서 열리는 회의를 통해서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홍 시장이 직접 출석해서 골프 논란과 관련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국민의힘 안팎에서는요, 홍 시장의 이 징계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얘기 나오는지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대구시장 출마한다고 할 때 드는 의문이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도 두 번이나 출마하신 분이 대구시장을 하겠다고 출마를 한다고 할 때 정말 열심히 하실까? 자신의 커리어상으로는 부가적으로 내가 하고 있다.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아요. 2006년도에 홍문종 위원장이 지인들과 수해 지역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제명 조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번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홍준표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반응이 이 당의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리 당의 윤리 강령 등을 보면 사행행위, 유흥 골프 등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자연재해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당의 원로이고 또 광역자치단체장이라면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혜철 최고위원. 조금 전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이른바 수해 골프로 제명이 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절차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쏠리거든요. 네, 그런데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하거나 전망하는 건 좀 부적절할 것 같고요. 윤리위에서 직권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보통 윤리위가 조사를 하기 이전에 당무위에 감사가 있거나 또는 일정 부분 당원들이 이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직권조사 들어갔다는 것은 황정근 윤리위원장이나 다른 윤리위원들이 보기에 이걸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을 느낀 것이거든요. 좀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절차가 다 생략된 채 바로 윤리위로 넘어간 것이라서 윤리위원분들이 어떤 결과를 내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과거 이제 설명이 나온 것처럼 홍문종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비슷한 전례로 제명당했던 적이 있죠.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오늘 보니까 이 최근의 논란에 대한 사과 입장문을 또 발표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아마 윤리위의 심사에서 반영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을 예단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국가적 재난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슬퍼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게 우리 지역이나 내 지자체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책임 있는 정치인 공직자라면 좀 몸가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고삐를 재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주한 부위원장. 이게 국민의힘 윤리규칙 보니까요. 딱 나와 있어요.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을 발생했을 때 제한을 두는 것에 골프가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상황에서 집중호우가 될 때 골프를 쳤다.
설부위원장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좀 저는 오히려 골프를 쳤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은 오히려 그 홍준표 시장이 기자들 앞에서 보였던 어떤 태도가 상당히 국민 정서에 어긋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대응들. 그럼요. 거기서 기자들이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묻는데 거기서 아니 기자들이 이렇게 묻는다고 내가 뭐 굴하거나 그렇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걸로 트집 잡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반성을 하고 이런 진짜 재난으로 인해서 국민의 진짜 소중한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고 정말 소중한 목숨을 잃으신 분도 많은데 그러면 이러한 태도를 보는 국민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러한 뭐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네. 오히려 그 이후에 해명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적절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점 등이 아마 윤리위에서 아마 저는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다만 다행스럽다는 것은 오늘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진 변호사. 그런데 이제 설주환 부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비판을 했지만 홍준표 시장 지지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홍준표 시장의 그 소통 채널이죠. 이제 청년의 꿈에 달린 이제 댓글들을 보면 아 이번 기회에 어쨌든 당에서 홍 시장을 좀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리고 뭐 당원권 정지, 제명 논의까지 나온다. 이런 댓글들이 좀 달려서 오히려 이제 홍 시장의 입장을 좀 지지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 더불어 또 홍 시장도 이거에 관련해서 중징계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반문을 하면서 네. 좀 자신의 어떤 태도를 계속해서 변호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설 부위원장도 얘기해 주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골프를 치고 어떤 이런 행위도 행위지만 이후에 어떤 홍 시장의 발언, 자신은 이제 뭐 국민정서법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든지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정서법이 정치인이나 이런 지도자한테 적용되지 않으면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법정에서 적용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결국엔 국민정서법은 지금 뭐 홍 시장께서는 이 국민정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거 상관 안 한다 하셨지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의 국민정서법이라 함은 적어도 어떤 국가적 재난, 본인이 맡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직자로서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게 국민정서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논란, 비판이 계속 이어지면서요.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이 나왔었죠. 홍준표 시장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15일 오전 대구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따라 비상 2단계 체제로 행정부 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11시 반경부터 1시간가량 운동을 하였고 중간에 비가 와서 그만두고 돌아왔습니다. 주말 일정이며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위배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또한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자, 홍준표 시장이 조금 전에 최근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일단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 부적절했다는 지적, 수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제 골프를 쳤다는 지적이 이제 부적절하다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 패널들이 계속해서 언급했던 당시 상황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장희찬 최고위원, 뭐 이렇게 오늘 뭐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아니 이렇게 진작에 사과했으면 됐는데 왜 그동안에 홍준표 시장 스스로 이렇게 일을 키웠다 이런 지적들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네. 이 사실 자체도 자체지만 이게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냥 좀 부적절했던 것 같다. 대구의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다른 지자체 상황도 좀 고려했어야 한다라는 입장이 일찍 나왔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아쉬운
반응들이 줄을 이루더라고요. 네. 홍준표 시장님께서 대구 시장님이시지만 사실 전국구 정치인 아닙니까? 대선 주자이고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지자체장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책임감을 요하는 것, 이건 또 홍준표 시장님이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그런 요구들 아쉽다. 대구 상황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또 바로 인접한 경북에서 많은 피해가 났었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한 것 아쉽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 시장에 대한 애정과 또 인정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하는 측면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또 홍준표 시장도 잘 헤아려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사과문을 공식적으로 뭐 서면이나 페이스북으로만 가름한 게 아니라 직접 나와서 읽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신을 향한 어떤 여론의 비판이 단순히 뭐 홍준표 시장이 싫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애정과 인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비판이라는 것을 인정한 결과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번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 여부 논의, 이와는 별개로요. 어제 김기현 대표가 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지시를 했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우리가 이제 앞서 서두에 영상 봤지만 김기현 대표 그리고 홍준표 시장 그 영상 쭉 봤잖아요. 그동안에 김기현 대표하고 홍준표 시장 상당히 좀 맞붙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죠. 이제 예를 들면 과거에 사랑의 교회 이제 정광훈 목사 관련해서도 홍준표 시장이 이제 그것 때문에 당을 비판하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거에 관해서 바로 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이러면서 좀 갈등도 있었고, 또 아까 자료화면에도 나왔지만 그 이재명 대표하고 홍준표 시장의 면담에서도 또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좀 옹졸하다 뭐 이런 발언까지 해가면서 이제 좀 두 분 사이에 있던 갈등 양상이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현재의 사안을 어떻게 보면 홍준표 시장하고 김기현 대표 사이의 어떤 개인적인 구원 관계, 이런 갈등 관계로 해석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잘못된 방향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일각에서는 지금 윤리위가 직권으로 징계 절차 개시 문제를 상정을 한 건 이런 앙금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그럼 그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닌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어떤 갈등 관계를 어떻게 보면 당이라는 것도 하나의 체계인데 네. 이런 시스템상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갈등이 개입한다. 이런 거를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할지, 어떻게 바라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사려 깊은 그런 행동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오히려 뭐 아까 나왔지만 국민의힘 윤리규칙에도 사실 보면 명확하게 규정들이 좀 있으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아마 윤리위에서 판단을 할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것도 차선이고요. 어떻게 보면 최선은 홍준표 시장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입니다. 지자체 당이지만 본인이 어떤 본인의 의견이나 어떤 정강 이런 거 정책 이런 건 표명할 수는 있어요. 사적인 의견이라도. 근데 이런 거는 결국엔 나중에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이고, 뭐 윤리 징계도 좋지만 최종적으로는 국민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뭐 내일 오후에 윤리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오늘 홍준표 시장이 했던 사과, 이 부분도 반영이 될지, 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더불어서 이번 수혜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인데, 논란이 됐던 발언 저희가 짧게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 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일 변호사, 바로 이 발언이요? 인권위에서 다뤄진다면서요? 네, 이 관련해서 거의 뭐 이제 김의겸 의원의 이런 발언들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 관련해서 이제 서울시 이종배 의원이 이 발언 자체가 거의 완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서 인권위에 이제 진정을 제기를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두 번 거의 뭐 막말 제조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과거 이제 뭐 한동훈 장관 청담동 술자리 사건에 대한 어떤 허위 사실 유포 혐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계속된 발언들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핵심은 이런 어떤 국가적인 위기 상황 그리고 재난 상황을 정쟁에 이용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금 모두가 좀 애도해야 되고,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심지어 이런 상황까지도 정쟁에 이용하는 이런 발언. 이거 자체가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저는 품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자꾸 우리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권위도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인권위에 진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것보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좀 본질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재난 상황도 정쟁이 이용하는 이 사태, 이거 자체가 제가 볼 때 문제라고 보이고 좀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법적 책임을 떠나서 저는 좀 품격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주환 부위원장, 어쨌든 뭐 김의겸 의원이 바로 다음 날 뭐 사과도 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논란은 계속 되거든요. 네. 근데 당 차원에서 좀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당 차원에서도 조치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뭐 당에서도 뭐 이런 참사를 어떻게 하면 가장 먼저 수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수해 현장에 직접 가셔서 이런 부분 지휘하고 계시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습이 끝나는 대로 끝나면 아마 뭐 어떤 경고라든지 어떤 좀 당 차원에서의 주의 정도를 줘야 하는 뭔가는 액션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김의겸 의원이 너무 의욕이 앞서졌다. 저는 이런 시기일수록 본인의 의욕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좀 그런 경향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만약 국민의힘에서 누군가가 저런 발언을 했으면 당장 윤리위 열렸을 겁니다. 뭐 이게 보십시오. 홍준표 시장 뭐 홍준표 비슷한 시장 뭐 그런 상황이 골프 친 거 가지고도 우리 윤리 열리잖아요. 대선 주자고 대구시장이라고 해도 저희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의원 윤리위 징계에서 굉장히 높은 수위의 징계 나왔잖아요. 그 전에 사퇴하신 분도 있고. 네네. 민주당 윤리위는 대체 어떻게 해야 열리는 걸까요? 장경태 의원이 가짜 뉴스 막 쏟아내고 뭐 캄보디아 조명부터 대통령 성적 학대 운운까지. 그리고 뭐 김의겸 의원 저런 발언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하고 네. 권칠승 수석 대변인도 천안함 망언했는데 수석 대변인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알량한 당직도 안 내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민주당 윤리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수위의 막말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형수 욕설 이상은 해야 윤리위가 열리는 것인가. 그러니까 민주당 윤리위가 안 열리고 당 차원에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네. 막말이 계속 반복돼도 그냥 잠깐 미안하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구나 하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건 김의겸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이 막말을 하고 망언을 해도 징계하지 않는 이재명 체제의 문제입니다. 자, 설주환 부위원장이 뭐 예상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당에서 모든 이제 수해 현장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조금 지나면 김의겸 의원에 대한 어떤 뭐 조치라든지 뭐 이런 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을지 그것도 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